SPF 지수가 30 미만이 나온다고 논란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보입니다. SPF PA 자차 지수 확인된 제품.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결국 저에게 소송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식약처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예상했던 결론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건데요. 저는 몇 개 브랜드에 과연 식약처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릴지 궁금했었거든요. 지난 6월 4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보면은 휘게 릴리프선 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한 판매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법 제13조를 어겼으니 잠깐 판매 정지를 하라는 건데요. 이제 화장품법 제13조는 이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을 텐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기자가 추후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도 일단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한 거의 8, 9개월 동안 나온 대답치고는 너무 별 볼 일이 없지 않을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휘게와 같이 판매 정지 위기에 놓인 브랜드가 한 못해도 10여 개? 10개 정도 되는데, 선크림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제품 처방별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멘트가 없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식약처 아니어도 나름 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처 볼까요? 올리브영과 화해. 선크림의 입점 절차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점을 그냥 시켜주지 않는다. 우리도 검증 단계를 거친다. 이게 핵심인데요. 화해, 올리브영 모두 비슷한 입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브랜드에 공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점사가 자체적으로 제조사를 검증하고 SPF 지수 또 PAF 지수를 검증해서 검사 과정 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제출을 하면 올리브영과 화해가 그걸 검증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좀 약간 애매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SPF와 PA에 대한 임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본 제품, 완제품으로 검사를 했는지 또는 그냥 기존처럼 제조사에서 검사한 그 서류인지 사실 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검증 절차를 갖는다는 게 어딥니까? 이걸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입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에. 제가 선크림 선스틱 영상 제작을 하면서 판매처를 딱 봤을 때 임상받지 않은 제품들이 올리브영 화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아직은 정확하게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시스템을 좀 더 검증을 해서 올리브영과 화해만의 검증 절차를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문에 왜 적합한지를 서술하도록 제조사의 서류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형식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제조사, 제가 문의를 했을 때는 자체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제조된 선크림들을 보니까 이제 일단 임상을 잘 받기 위해서 선크림 함량을 되게 많이 넣고 워터프루프와 스웨트프루프가 되게 잘 돼. 근데 그 반면에는 클렌징이 잘 안 되는, 밀착력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요게 과도기인 것 같아서 적정선에서 잘 함량이라든지 밀착력이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서는 선크림 출시 전에 완제품으로 임상을 받는가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디파도 영상에 브랜드뿐 아니라 제조사 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사하지 않던 부분까지 브랜드에 조사하고 또 영상에 추가해서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료를 추가하고 있다는 거 제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그겁니다. 제조사에 기입하는 이유가 책임 범위가 납품이 아니라 소비자에 이르는 판매 범위까지 넓어져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유해 우려 물질로 벤젠에 대한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목한 게 발리슈어라는 미국 독립시험기관이자 민간의약품 연구소가 있어요. 벤젠에 대해서 주목한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선스크린 및 애프터 선케어 294개 제품을 분석하였을 때 78개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꽤 많이 나왔죠. 발리슈어에서 선스크린 제품의 벤젠 분석 사유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벤젠의 흡수량이 증가되어 혈중에서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모살레이트와 옥토크릴렌을 부 기능성 성분으로 쓰고 있고요. 발리슈어에서는 미국 선크림 가운데 14종 제품에서 2에서 6.26 ppm의 벤젠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26종 0.11에서 1.99 ppm, 38종 0.1 ppm 이하의 벤젠이 검출했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많은 선크림에서 고농도의 벤젠이 검출이 돼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유기자차 성분 내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상에서 오염되어서 남았다. 잔존되었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게 롯데별로 똑같은 선크림인데 어떨 땐 많이 나오고 벤젠이 어떨 땐 적게 나온다. 이걸로 봐서는 성분 내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되어서 선크림에 들어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한 TOT 제품의 벤젠 검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듀이트리 안티폴루션 어반 쉐이드 선 메이크 프렘 UV 디펜스 및 카밍 톤업 선크림 무기자차도 불검출, 닥터홀과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크림 무기자차도,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퓨어 모이처 선 로션 무기자차 역시도 불검출 동일합니다. 사이닉 엔조이 슈퍼마일드 선 에센스 불검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닉 엔조이 올라운드 에어리 선 쿠션 무기자차, AHC 세이프 온 라이트 선 세럼 불검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검출 한도가 1ppm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모 대기업을 비롯해서 제조사에서는 1ppm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만으로 나오면 불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제기를 한 발리슈어 같은 경우에는 0.1ppm 이상은 리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선크림이 의약품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기준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선크림도 보건상의 조건, 처방 시 잘못된 조합, 그리고 다양한 루트로 인한 오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완제품으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파는 TOT로 추천했던 제품의 벤젠 검출 여부를 조사해서 검증해봤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선크림 조작 사건을 취재해 오고 또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브랜드 몇 곳이 대표로 독박을 쓰지 않았나. 다만 이번 사건 때문에 SPF가 너무 다 50불에 PA 포풀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하므로 SPF 지수도 뭐 25, 30, 40, 50 이상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대형, 사용감 역시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